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손이 벌벌 떨려옵니다.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부모님의 소개로 만나 선으로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말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자랐으며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의외로 머리는 또 좋았는지 대학교는 명문대를 나와서 회사를 떡하니 운영하고 있는데 돈도 잘 법니다. 그러다 보니 뭐랄까요? 남편은 세상이 마치 모두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내는 그런 성격입니다. 결혼 전 연애할 때까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항상 매너 있고 진솔한 듯한 느낌을 주는 남편에게 저도 어느새 홀딱 빠졌었거든요. 사실 어느 여자가 이런 남자에게 안 넘어갈까요? 집안 잘 살고 외모도 출중하고 매너까지 좋은 이런 완벽한 남자를 여태까지 왜 결혼을 못한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저는 이런 의문이 문득 생겨서 반 농담 삼아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저에게 말하기를 그저 여태까지 만나봤던 여자들 중에 진지하게 만나봐야겠다고 느끼게 해준 여자를 만나지 못한 것뿐이라고 그랬으니 이렇게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저를 만난 것 아니겠냐고 말해서 저는 또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사귀게 된 지 6개월 만에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고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기 계획부터 가졌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은 제가 알던 남편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좀 신경질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자주 내더라고요. 예를 들어 같이 커피숍을 가려고 했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A라는 커피숍을 갈까라고 말을 하고 가는 길에 B라는 커피숍이 보여서 여기가 가까우니까 그냥 여기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고는 제가 운전대를 돌리니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진짜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자기를 지금 뭘로 보는 거냐고 왜 상의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하냐면서 욕을 하더군요. 저는 순간 정말 너무나도 놀라서 아니, 상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한 건데, 그걸로 이렇게까지 해야 있어? 너무 서운하더군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버려졌고, 새끼 때부터 키워왔던 강아지인데, 결혼할 때 키워도 되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일이 잘 안 풀렸는지 집에 오자마자 갑자기 강아지를 발로 차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찬 수준이 아니라 축구공을 차듯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남편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고 너도 맞고 싶냐는 말을 하면서 저에게 광기 어린 눈빛을 쏘아붙이는데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러고 보니 그 전에도 강아지가 다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의심만 했지 남편이 설마 강아지를 때렸을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네요. 그때 이후로 저는 남편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친정을 핑계로 강아지를 데리고 친정으로 데려와서 일주일 동안 돌아가지 않고 친정 부모님께 남편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자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런 놈이면 언제든 사고 칠 놈이라고 자기보다 약자한테 강한 전형적인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아직은 너한테 손찌검은 안 했지만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단호하게 이혼하라고 말씀하셨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구박하며 말리더라고요. 엄마는 아버지에게 아니 당신 미쳤어요? 우리 딸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바라는 거예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렇게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남자인데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남편을 잘 구슬리고 아이도 가지고 나면 아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요. 라며 저를 차분하게 설득하더군요. 그리고 강아지는 부모님들이 돌볼 테니 지금 바로 남편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부부 둘이서 금술 좋게 술 한잔 하라면서 계속 설득하는 엄마의 말에 떠밀려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만에 온 저를 보고 자기에게 미안했다며 가끔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아니, 강아지도 생명인데 너무 그렇게 막 다루니까 애가 불쌍해서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맡기고 왔어. 자기야, 미안해. 그리고 그게 좋겠어. 사실 나는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당신이 좋다고 해서 키운 것도 있거든. 나중에 우리 소중한 아이도 태어날 텐데 강아지 때문에 알레르기라도 생기면 안 좋지 않겠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설득을 당해버렸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당신이 좀 두려워. 이렇게 지내다가는 어느 날 당신이 나까지 때리면 어떡해?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나 모든 것은 저희 아빠의 말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아이를 임신했고 점점 남편의 태도는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욕설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분이 나쁠 때면 집안의 집기들을 집어 던져서 부수기도 하고 심지어 식사를 하다가도 화가 나면 식탁을 뒤엎는 적도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이제 손찌검을 하려고 손을 들어 올렸다가 제 배를 보면서 참는다면서 나간 적도 있고요. 그렇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이쁠 때만 봐주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서 누워있으면 남편은 집에 와서 밥 차리라고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매일 혼자 게임만 하고 놀기만 하는 남편과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처음에는 밀치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머리를 때리다가 급기야 뺨까지 맞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왜 나를 자꾸 자극하냐고 말을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면서 그렇게 때리고 나서는 나중에 조용히 다가와서 저에게 한다는 말이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군요. 한 번은 저도 참다가 너무 화가 나서 이혼할 거라고 하니까 남편은 저에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혼을 하자고? 이혼하게 되면 네가 받아먹을 돈이라고 있을 것 같아? 그래, 이혼하자. 그럼 앞으로 뭐 먹고 살 거야? 애는 또 어떻게 키우게? 나랑 이혼하면 이런 생활 어디 가서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래도 요즘 장인어른 벌이도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나가. 남편은 이제 아이도 귀찮은지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만 우리 아들 하면서 한 번 안아보고는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밥을 먹여주고 평소에 모든 육아와 관련된 것은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제 모든 사정을 알았지만 아빠도 이제 선택은 네가 하라고 그놈이 천하에 죽인 놈인 건 맞지만 그놈이 한 말 중에 틀린 것 하나도 없다고 애까지 딸려서 너 혼자 뭘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것이냐고 하면서 엄마는 그저 남편 간수나 잘하고 화도 내지 말고 그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말 계속 밀어붙이셨어요. 그렇게 제 지옥 같은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좀 크니까 제가 아이한테 쏟았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저도 나름대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동안은 온전하게 제 시간을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집에서 편안히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아빠를 참 좋아합니다. 아빠가 집에 오면 쪼르르 달려나갔는데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 아들이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더군요. 부엌으로 가보니 글쎄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식기들이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화가 났는지 물건들을 또 보란듯이 부셨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놀랐을 아들을 다독이며 아빠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서 아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서재방에서 청소를 하는데 카펫 청소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바닥에 있는 남편의 비밀금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저에게 서재방을 청소해도 카펫은 절대로 청소를 못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놀다가 카펫 위에 물감을 쏟았습니다. 색깔이 너무 크게 번졌고 냄새도 심하게 났던지라 카펫을 빨기 위해서는 책상부터 탁자까지 모든 물건을 옮기는 대대적인 작업이었어요. 그렇게 카펫을 걷어내자 세상에 바닥에 글쎄 붙박이식으로 되어 있는 비밀금고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어떻게 관리한 건가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카펫에는 금고 크기로 오려낸 부분이 있었어요. 그동안 책상 밑에 있었던 부분이라 이상한 틈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금고길래 이렇게 바닥에 숨겨두고 가족들한테는 비밀로 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남편은 번거롭거나 귀찮은 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무딘 성격만큼 핸드폰 비밀번호나 통장 비밀번호까지 저에게 알려주며 이체를 시키는 곳도 많았기에 금고 비밀번호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리고 금고 속 안에는 이상한 가루와 주사기, USB 메모리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설마 했습니다. 저는 USB를 들고 와서 컴퓨터 연결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USB에는 영상이 들어있었고 저는 그 영상을 틀어보니 세상에 무슨 여자들과 놀았던 영상들이 날짜별로 들어있더군요. 남편이 간간히 보였던 폭력성과 가끔씩 회사 출장이라고 갈 때마다 사라졌었던 며칠들의 비밀들이 모두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서 소름이 끼치고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냥 바로 제 아이를 데리고 정신없이 친정으로 갔고 친정으로 가는 길에 저는 미친 사람처럼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집에 돌아왔더니 열려진 금고를 발견했고 저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며 당장 USB를 들고 오라고 협박을 했으나 남편은 마침 집에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증거품으로 제출하여 현재 남편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댁에서는 자기 아들을 구속하게 만들었다며 저를 죽일 년처럼 대하면서 욕설을 퍼부었지만 저는 그런 시댁조차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을 이제 다시 볼 수도 있는 용기도 나지 않았지만 이혼을 해야 했기에 현재 남편은 구치소 수감 중이라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반과는 다르게 변호사님 말로는 같이 산 세월이 5년 이상이라 재산은 어느 정도 분할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어쩌다 일이 이렇게까지 왔나 싶기도 하고 적어도 세상을 살면서 남자복은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연애와 결혼은 다르고 세상 일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돼가는 새댁입니다. 저랑 신랑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시댁이랑 마찰이 있어서 사이가 조금 껄끄러워요. 친정 쪽이 조금 넉넉한 편인데다가 저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과분한 직장을 3년 다니면서 모은 돈이 조금 됐거든요. 결혼 얘기 나오기 전에 성남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결혼한다고 해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새로운 집을 구할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무엇보다 현재 직장에서 집까지 교통이 편하니까 이 집에 신랑이 들어오는 걸로 하고 얘기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니까 감이 딱 오시죠. 혼수 예단 뭐 그런 문제는 길게 풀어쓰지 않아도 계산이 나오실 테니 신랑도 처음에는 지네 집 편도 들었다가 제 편도 들었다 하더니 결혼 준비하면서 시부모라던가 신우가 돈 하는 것을 보고는 치를 떨고 제 말을 아주 잘 듣게 됐어요. 결국 큰 신우, 작은 신우가 시어머니를 등에 업더니 눈에 불을 켜고 난리치는 거. 시댁이 아니라 그 극성맞은 시부모 모시고 사는 형님 댁에 도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시댁에 냉장고 큰 거, 김치 냉장고 이렇게 2대를 놔드렸어요. 그걸 시작으로 돈 번다고 본인 자식끼를 죽인다느니 신랑한테 부엌을 맡긴다느니 아주 미운 털이 박혔죠. 저도 그거 핑계대고 시댁에 자주 안 가고 무슨 일 있을 때만 전화를 드리고 태풍이 오거나 그럴 때요. 그 정도로 지내서 마음이 편하지만요. 그냥 시댁이 아니라 형님에게 이쁨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댁을 대하고 있어요. 공동의 적이 있으면 저의 적은 동료라고 형님이 저를 엄청 챙겨주시거든요. 시부모 모시고 사니까 신우들이 뭔 일만 치르라고 하면 미리 저한테만 해주시고 또 시댁에서 뭔 일이 생기면 제 편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형님 댁에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그게 신우들 입맛에는 안 맞는 거죠. 안 그래도 눈에 가시인 며느리들이 지들끼리 뭉치는 것도 싫은데 최근에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신우들이 돈 달라 했을 때는 안 줬는데 큰 며느리가 어렵다고 제가 챙긴다고 돈을 줬나 싶어서
설명을 하자면 큰 신혼애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따라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는데 이미 망해가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는 겁니다. 미쳤다고 해야죠. 한두 푼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미 빚 갚는다고 시댁에서 뽑아간 돈만 3억입니다. 그거 다 아는데 이제 결혼한 지 2달 된 저에게 와서 너네 집이 돈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잃어도 큰 타격은 없지 않겠느냐. 투자하는 셈 치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집 와서 얼마 안 돼서 몸살이고 이쁨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막 정이 떨어지고 도와줄 것도 안 도와주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돈 없다 했습니다.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냐고 했죠. 그랬더니 슬금슬금 사돈 어르신은 잘 계시냐 이러면서 친정 얘기를 꺼내시는데 제가 선수를 쳤죠. 결혼할 때 시댁에 냉장고 하느라 친정에 손을 벌렸더니 이제부터는 돈을 갚으라고 성화시다. 그렇게 먼저 말을 하니까 차마 얘기를 못 꺼내더군요. 물론 사실은 친정에 손 벌린 적은 없지만요. 그리고 2달 전에 형님이 수술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일 다니시고 애들은 아직 초등학교이고 해서 제가 신랑을 보내서 애들을 챙기기로 했어요. 신랑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저는 야근이 잦다 보니까 퇴근을 해도 밤이었고 결국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주말에다도 병원에 가서 평일 내내 퇴근하자마자 형님 병수발 들고 아침에는 출근하고 힘드실 아주버님을 집에 보내고 제가 대신 병수발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본인 모신 게 누군데 형님 병문안은커녕 애들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작은 아빠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서 학원 끝나고 햄버거 사 먹으라고 했답니다. 저녁에 밥하면 남는 밥 먹을 사람이 없다고요. 매 끼니마다 새끼밥을 꼬박꼬박 해드려야 했고 전에 만든 밥은 몇 시간 전에 한 밥이던 하루 전날 남은 밥이던 식은 밥이라고 안 드시거든요. 병수발이라고 해서 엄청 힘든 일은 아니고 그냥 당장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런 것을 도와드렸어요. 덕분에 형님이랑 저랑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더 가까워졌네요. 형님이 부끄럽다고 막 그러셔서 퇴원하시고 몸조리 중 목욕탕도 다녀왔죠. 형님이 귀여우시거든요. 몸도 아담하셔서 화장실에 갈 때는 제가 업고 다녔습니다. 저는 덩치가 곰이라서요. 자꾸 말이 옆으로 새네요. 아무튼 저희 신랑 프리랜서라고 하면 프리랜서인데요. 돈은 벌지만 제가 버는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한번 하는 거 끝나면 한동안은 일이 없으니 일도 정기적인 게 아니고요. 그런 남자가 뭐가 좋아서 결혼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금전적으로는 제가 신랑 수입을 커버할 정도는 되니까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인간이 참 제대로 된 사람이라 이 사람만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집안 가사는 집에서 일하는 신랑의 차지가 되었고 저도 주말에만 조금 도와주는 정도였죠. 물론 경제권 또한 제가 다 가지고 있게 되었고 돈을 제가 더 많이 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네요. 신랑이 통장 활용법도 모르고 그동안 월급을 은행에 추천하는 통장에만 따박따박 넣어서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금도 넣고 정기예금도 넣고 보험도 들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랑의 월급 관리도 제가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엊그제 작은 신우가 알게 돼서 시집에서 그냥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왔죠. 제가 급해서 오빠한테 돈을 좀 달라고 했는데 신랑이 그런 거죠. 자기는 돈 관리 네 새언니가 다 하니까 새언니한테 말해라. 자기는 돈 없다. 근데 알고 보니 그 돈 급한 게 지 화장품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지 오빠한테 돈 받아서 살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라 기념으로 뭐를 더 많이 얹어준다는 둥, 빨리 사서 리뷰를 해야 한다는 둥,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게 취미인데 파워블로그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일 해서 돈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뭐 하나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꼭 사야지만 적성이 풀리지 화장대에 안 쓰고 넘쳐나는 게 화장품입니다. 아무튼 작은 신우 얘기만 해도 글이 500자는 넘게 나오겠지만 지금 쓰려는 건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다 오늘 작은 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좋은 며느리, 착한 며느리가 아닌지라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죠. 작은 신우랑 저랑 동갑이라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점심 먹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자고로 집안은 가장이 말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여자가 경제력을 잡으면 어쩌고 저쩌고
너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니?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네네 하고 듣고는 일단 끊고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에 신랑한테 네 월급 네가 관리해라 말하고 통화 내용 녹음된 것을 들려주니 신랑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는 엄마 때문에 와이프랑 나랑 월급 들어오는 것 각자 관리하게 생겼다고. 꼴랑 200만 원도 못 버는 내가 보험 내고 뭐 하고 다 내면 남는 돈은 없으니까 앞으로는 용돈 못 보내겠네. 다 엄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우리 신랑 어찌나 이뻐 보이는지 물론 돈 관리는 앞으로 제가 계속 하는 걸로 하고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보인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입단속을 잘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제 와서 50만 원 드리고도 욕먹는 용돈 안 드리게 됐으니까 속은 편하네요. 물론 신랑 전화 듣고 가만히 있을 시어머니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은 뭐 나중 일이니까 지금 당장은 아주 그냥 신났죠. 안 그래도 추석 때 뭐라 마라 잔소리 듣고 열받았는데 열받은 김에 저번 달 용돈도 안 드렸어요. 인사하면서 나중에 직접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늦게나마 찾아갔더니 첫 마디부터가 시어머니가 장 다 보게 시켰다는 둥, 일 다 해놓으면 그제서야 몸만 꼴랑 온다는 둥, 이럴 줄 알고 일부러 다 안 하고 기다렸다는데 그냥 열받아서 준비해간 용돈도 안 드리고 왔어요. 저번 달에 이어 이번 달 용돈도 제가 안 보내드렸는데 이 돈으로 몰래 형님네랑 외식하고 새언니 조카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애기 옷도 보내고 친정 부모님께 홍삼이라고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신랑한테는 미안하지만 미운 시집 용돈 안 챙기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맞네요. 며칠이 지난 후기입니다. 그렇게 2달 동안 용돈을 안 드렸더니 한 번 붙었어요. 결국 신우랑 신랑이 대판 싸웠죠. 신랑이 아는 형님이랑 저녁을 하고 있을 때 작은 신우에게 전화가 왔더랍니다. 제가 신우 전화도 무시하고 그런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오빠가 맨날 다 들어주니까 신우들이 무서운 줄 모른다는 둥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 말에 열받은 신랑은 결국 또 작은 신우랑 대판 싸우고 짜증난 신우가 시모에게 이르고 얼마 안 있어서 시모가 신랑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신랑이 전화할 때는 받지도 않으시더니 아무튼 전화 와서는 왜 작은 신우와 싸우냐며 잔소리를 하시다가 그건 그렇고 너네 왜 돈을 안 주냐 네 용돈 말이다 소리가 나와서 우리 신랑이 시치미를 뚝 떼고 하는 말이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또 뭐라고 얘기하고 너한테 돈이 없으면 네 와이프한테 전화해야겠다 하고 끊으셨다는 거예요. 신랑이 그랬다는데 와이프도 지금 돈 없다고 그때 엄마랑 동생 때문에 대판 싸우고 월급도 각자 관리하고 부모님 용돈도 각자 부모님한테 알아서 드리기로 했다고 다 동생이랑 엄마가 난리쳐서 이 꼴이 난 거니까 이혼하게 할 거 아니면 와이프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들었고요. 그랬더니 시모가 왜 지네 집은 잘 살면서 거기로 돈을 보내고 난리야라며 난리를 부렸다네요. 너는 왜 가장이 되어서 부인한테 잡혀 사냐고. 왜 가장에 네가 돈 관리를 해야지. 가만히 듣고 있던 신랑이 화가 나서 한마디 했답니다. 엄마, 누나한테도 그렇게 말해? 그때 얘기 들어보니 누나한테는 누나 보고 돈 관리하라고 그랬다더만. 왜 차별하냐?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님 말씀이 내 딸이랑 네 와이프랑 같냐고 하셨답니다. 결국 폭발한 신랑은 시모랑도 대판 싸웠답니다.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닌지라 평소에는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였는데 아는 형이 한 잔 두 잔 하면서 술 기운이 돌던 터라 열받았었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차별받고 자랐어도 맞고 자란 것도 아니었고 구박받고 자란 것도 아니라 여태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신 어머니한테 그렇게 막 싸우고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겠죠. 결국 시모 저한테 연락 안 오고 작은 신우가 연락이 와서는 저에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냈는데 신랑한테 보여주니까 화가 나서 제 폰으로 작은 신우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 말 잘했다. 너 여태까지 돈 필요하다 하면 한 푼, 두 푼 빌려주고 우리가 아끼면서도 돈 100만 원씩 퍼줬더니 이런 식으로 살지 마라. 그거지? 알았어. 제대로 개념 챙기고 정신 차리고 살 테니까 죽기 전까지는 돈 얘기도커녕 연락도 서로 하지 말자. 추석도 지났겠다. 내년 설까지 볼 일도 없겠네. 여태까지 빌려준 돈 목록 찍어서 보낼 테니까 그 돈 갚기 전까지는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하면서 작은 신우와 그렇게 쌀벌하게 싸우는 건 또 처음이라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신랑이 끈질기게 통화해서 끝끝내 돈을 준다는 말을 받아내고 끊더니 돈 하는 사람들한테는 맞서서 돈 해야 이 사단이 안 나는 거라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 하는데 말은 그래도 속은 다 들어가겠죠. 신랑은 결국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소주를 사고 오길래 같이 한잔했습니다. 지금은 취해서 울다가 또 밖으로 나갔어요. 따라 나갈까 하다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글을 적어봅니다. 결론적으로만 보면 저는 당분간 시댁에 용돈은커녕 앞으로 자잘한 일로 시달릴 일은 없겠지만 신랑 속 쓰린 거 생각하면 제 마음도 좋지만은 않네요. 형님과는 상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 사단이 나고 나서 시댁에서도 한바탕 난리가 났는지 형님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시모가 우리 부부 괘씸하다며 역정을 내시는 것을 아주버님이 엄마가 잘못했네. 뭐 한 소리 해서 형님네까지 불똥이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 문제는 우선 형님이 한사코 거절하셔서 우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고 다시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을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깨소금 글을 썼다가 복잡한 문제를 들고 온 저 때문에 조금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나 또 다른 이야기가 생기면 그때는 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